네. 먼저 소정호 선생님, 김병헌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 순으로 낭독 부탁드립니다. 소정호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의 노화 방지를 위한 7가지 원칙 읽을 차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직 파일을 못 열어서 그냥 옛날 책으로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뇌의 노화 방지를 위한 7가지 원칙. 노년의 머리가 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할까? 도쿄대학 뇌연구소의 아사나가 소장은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해면처럼 잘 흡수하는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뇌를 많이 쓴다. 둘째, 뇌의 동맥경화를 방지한다.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의사에게 상담하여 당뇨병이나 혈관 콜레스테롤 등의 증가에도 주의하며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평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창 일할 나이부터 주치의를 둔다. 일 중독자의 돌연사가 늘어나고 있다. 병 같은 것은 앓는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언제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비록 전화 상담이라도 좋으니 가벼운 기분으로 의사에게 충고를 받아야 한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잠의 노화 방지책의 하나다. 떠들썩한 통근 열차에서도 앉으면 자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일이다. 10분이라도 말뚝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 그리고 말뚝잠이야말로 노화를 방지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뇌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수면의 리듬이 무너져서 불면증이 되거나 단시간 내에 잠을 깬다. 잠은 다분히 습관이니까 애써 잘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다섯째, 기분 전환을 자주 한다. 실내에서 장시간 일하는 사람은 두세 시간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바깥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셔라. 뇌의 상수 공급을 받으면 기능이 원활해진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으로 기분 전환을 도모하는 것도 좋다. 여섯째, 손끝과 손가락을 자주 사용한다. 손끝이나 손가락을 재치 있게 사용하며 세밀한 일까지 하게 된 다음부터 인류는 다른 동물을 추월해서 급속히 진화했다. 섬세한 손놀림이란 뇌의 많은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섬세한 일을 하면 할수록 뇌가 자극을 받는다. 포도를 손바닥으로 회전시켜 뇌졸중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것도 이러한 의미다. 일곱째, 호기심을 많이 갖는다.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는 정신적 노화를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를 열거하겠다. S가 10개 정도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증거이고 20개 정도면 상당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때때로 자신이 고생한 체험을 화제에 올린다. 급한 일에 당면하면 곧 초조해진다. 네, 점심시간이나 읽어보고 김병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수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여사원에게 차를 마시자고 권유한 적이 좀처럼 없다. 연하인 사람의 발언에 반발하기 쉽다. 의논할 때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몸의 기능에 대단히 민감하다. 포르노 이야기는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말을 3번 이상 되풀이한다. 옷은 원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명 인사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관훈상제의 일에 냉정하다. 최근의 사건을 잘 잊어먹는다. 옷이나 화장품, 소지품 등을 아내에게 떠맡긴다. 낡아빠진 것을 버리지 않고 놓아둔다. 학교 동창회 등 옛 친구와의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점심은 일주일에 3일은 같은 것을 먹는다. 유행가나 유행어를 잘 알지 못한다. 남의 월급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다. 전근이나 전속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문의 서적 광고에는 관심이 적다. 새로운 계획에는 가능성보다 비관적 각도에서 발언이 많다. 계획 변경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룹보다는 혼자 있고 싶어한다. 흥청거림이 지나치지 않는다. 소음에는 극히 신경질적이다. 새로 뭔가를 배우려는 것에 곤란을 느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뇌의 기능을 소생하고 유지하기 위한 17가지 항목을 소개하겠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정신과 육체의 노화를 막는 17개조, 17개조라고도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이어서 과거의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분의 전환이 능숙하다. 상식이나 습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때로는 결단을 내려 모험을 한다. 호기심이 왕성하며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남을 싫어하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는다. 이성에 관심을 갖는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건망증이나 깜빡 잊는 일이 없고 한 번 머리에 기억하면 잊지 않는다. 몸의 피로나 이상이 염려되지 않는다. 몸의 컨디션은 언제나 좋다. 언제까지나 움츠리고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이 빠르다. 고독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투정이나 불평을 놓지 않고 부단히 가능성을 찾아본다. 남에게 의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립심이 강하다.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는다. 상상하여 즐기는 일이 많다. 이상이나 꿈을 가지고 있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고 그에 대한 반응도 빠르다. 어디서나 똑같이 잘할 수 있다.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 몇 조가 넘는 작은 하인, 즉 두뇌의 모든 세포는 당신의 사고나 상상이나 의지에 충분히 따른다. 텔레파시에 관한 마음속 과학의 발견은 당신의 자기 개선 도구로 유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부여해 준다. 당신 자신의 마음과 멀리 떨어진 곳에 무한의 자성이 있으나 라디오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당신 마음의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당신은 언제나 무한의 지성과 송신도 가능하다. 전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의 기도를 감지하여 당신을 도와준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까지 읽었고요. 이제 스텝 13으로 들어와서 육감을 불어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감은 아이디어, 착상, 번뜩임, 명안 등을 포착하는 수신 장치이다. 이 육감을 불러일으켜 활용하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에서부터 홍금단 선생님 부탁드려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도 육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자재로 교신이 된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육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육감은 잠재의 의식의 일부로서 창조적 상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이것은 아이디어, 명안, 착상 등을 포착하는 수신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공 철학에 따른 다른 법칙을 마스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육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은 육감과 유사한 체험을 한 적도 없으려니와 밑바탕이 될 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육감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육감의 실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 육감의 묘한 힘에 의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육감을 익혀서 활용하면 그 묘한 힘은 당신의 영지의 전당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박희경 선생님 육감의 실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육감의 실체. 보통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마음속의 번뜩임은 다음 요소들에 의해 얻어진다. 무한의 지성, 잠재의식, 타인의 두뇌, 타인의 잠재의식.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얻어진 번뜩임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어떤 해답을 찾아준다. 이 번뜩임을 얻었을 때의 느낌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상을 내려다볼 때와 흡사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지평선도 환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작용도 자극을 받아 높아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상의 의식 수준의 의식주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고의 한계가 타파되고 모든 억압과 방해 따위로부터 해방된다. 이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듯이 두뇌의 작용이 높아질 때 마음은 해방되며 창조적 상상력은 자유로이 활동하게 된다. 이것이 육감이라는 것이다. 육감이야말로 상식으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 읽어도 되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고 다시 갈게요.